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스코텍 말씀드립니다. 이 대신증권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시세 흐름이 좀 위쪽으로 갔다가 물량이 오늘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도 그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고 움직이는 경향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되게 거꾸로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오스코텍은 기본적인 줄기를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좀 여유 있는 매매가 필요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디 목표가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자, 대신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오늘 이거를 잘 분석을 해볼 건데요. 제가 이미 그 말씀드린 그 가격대 선을 목표가로 잡는 그런 보고서가 뒤늦게 나왔네요. 사실은 제가 오스코텍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신증권 보고서를 제가 원본을 직접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유한양행 주가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오늘 중요한 내용 많이 말씀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말씀 잘 듣고 좋은 매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한 종목 말씀을 드려요. 8월을 대비해서 7월 달에 공략할 수 있는 거죠. 새롭게 이번에 준비한 겁니다. 네, 꼭 여러분들 대박 내시고 바라겠고요. 자, 지금은 우리가 대신증권 보고서를 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보셨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희영 애널이 7월 3일 오전 7시 10분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왔죠. 네, 올라왔는데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올라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내용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목표 주가는 59,000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이 증권사 목표가는 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향을 자신 있게 하는 보고서가 최근에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 가격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 1차적인 목표가 선입니다. 네,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8월에 결과가 나온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렸죠. 8월에 결과가 나온다. 이 건 때문에 움직인다. 네, 이거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레이저 티니 플러스 아미반타맙 병용요법. 요즘은 뭐 HLB 상황을 봐서 아시겠지만, HLB가 다시 급등을 하면서 지금 현재 오스코텍이나 유한양행에도 상당한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결과도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대를 하고 있고 이렇게 그 대신 보고서에서 나왔다시피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봉으로 봐서 뭐 이런 정도께까지 여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요. 주봉상으로도 5주, 20주, 60주가 정배열돼서 움직인다는 것은 이게 이런 배열이 쉽지 않거든요. 요즘 장에서. 네, 근데 오스코텍은 그 같은 모습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 흔들흔들하면서 물량 소화를 해 가면서 가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직방으로 올리면 급락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일단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대신 보고서에도 어느 정도 나왔지만은 일단 마일스톤 가치하고 뭐 로얄티 요건과 감안해서 한 2조 1천억 정도로 가치를 평가한다는 그런 재료가 아까 나왔죠. 대신해서. 그리고 보유 지분 가치에다가 신약 가치까지 합하면은 2조 4천억. 여기까지 갈 걸로 본다. 이 얘기가 아까 그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2조 4천억. 자,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 한번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상장 주식 수를 대비해서 보면 여러분들 상장 주식 수가 지금 3,800만 주, 한 4천만 주 정도로 보면 6만 원 근처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죠? 6만 원 근처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거 없이 지금 현재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근거를 확실히 해서 이제 대신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온 부분을 우리가 믿어줘야 될 것 같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유한양행도 오늘은 슬쩍 흔들리지만 그 흐름이 역시 이어지고 있어요. 레이저 티닙, 랭라자, 네, 이것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외인들 같은 경우 순매수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빨간 선입니다. 그죠? 네. 오스코텍은 이에 반해서 네, 외인들 동향을 가만히 보면 좀 팔구사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빨간 선입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외인 동향 보시다시피 조금 팔구사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한양행이 기조가 상당히 좋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스코텍은 결국은 외인들이 사고팔고 하는 것 같지만 파는 것은 좀 속임수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개가 될 겁니다. 유한양행이 계속 가는데 오스코텍이 못 갈 리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실전 매매에서는 유한양행보다 오스코텍이 더 탄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시가총액 규모로 봐도 가벼울 수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유한양행도 좋지만 오스코텍이 더 탄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볼 때 흐름이 상당히 연속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 외인들이 팔고사고 하는 거, 그리고 주가 자체가 뭐 들락날락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서 단타를 맞추려고 이런 파고를 어떻게 맞춥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보기보다는 기본 줄기를 보고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직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고, 이게요, 레이저 티닙, 랭라자 이거 터지면 6만 원만 가겠어요. 6만 원 돌파해서 신고가 낼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네. 그걸 기대를 해야 돼요. 예. 지금 시총이 1조 5천억밖에 없지만 안 되지만 최소 2조를 넘어가고 이게 승인 결과에 따라서 이 2조에 몇 답을 정도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주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다 보면은요, 굉장히 그 흔드는 그런 상황일 때 항상 그 거꾸로 매매를 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스코텍이라고 꼭 문자를 좀 주세요. 오스코텍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그 순간 변화가 나올 때 바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대신증권 보고서 이런 것들도 나왔잖아요. 네, 이런 자료들이 입수가 되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거예요. 순간적으로 매매 사인이 필요하면 바로 말씀드릴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스코텍 문자 꼭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영상 찍는데 상당한 힘이 됩니다. 네,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저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이 대박주는요, 7월과 8월에 여러분들이 집중 공략하실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특히 그 하반기에 아마 지속해서 시세를 낼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목표는 더블 가격 정도 보고 있고 CXL 관련주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CXL 하면은 많이 들어보신 듯한데 뭐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데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막 어떻게 나옵니까? 막 이런 정도로 나오죠. 네, D램 용량을 획기적으로 뭐 확정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 잡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데이터를 운반하는 도로를 확장한다. 도로를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굉장히 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도로가 확장이 되면 물류가 원활해지죠. 컴퓨터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그 HBM과의 차이점이 간단히 하나 있어요. 근데 HBM보다 이 CXL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강점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CXL이 시장을
리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은 메모리 확장성 막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하지만 이런 그림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로가 확장이 된다. 아마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 측면에 이 CXL 섹터에 현재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삼성전자에서 칼을 갈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손대면 난리 나죠, 여러분. 이 부분이 아마 하반기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요,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유리기판이나 온 디바이스 대비해서 성장률이 엄청나게 좋아요. 참고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24년에도 증가를 꽤 하지만 25년도에 훨씬 더 증가율이 대단히 증가하고 26년도에는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로 얘기할 때 한 24억 달러 수준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공 3개 더 붙여야 되잖아요. 그 정도 규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인데 HBM보다도 강점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CXL은 고성능 메모리이면서 확장성까지 무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BM하고 같은 점은 고성능 메모리인데 CXL이 더 유리한 부분은 확장성까지 있기 때문에 초우월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그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CXL 관련주 섹터를 에서 한 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고요. 요거는요. 그냥 뭐 종목만 띡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종목을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정확한 매수 타임, 분할 매수 타임이라든가 또는 뭐 분할 매도도 있을 수 있고 비중 조정도 필요하고 이 매수부터 매도까지 타임을 제가 정해서 계속 케어를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요거 CXL 관련주를 좀 잡으셔서 하반기에 한번 크게 대박 좀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원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그냥 대박 이렇게 문자로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해서 더블 이상의 가격으로 제가 보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요번에 이 대여를 한번 잡아봅시다. 대박 이렇게 문자를 꼭 주세요. 감사합니다.